여러분, 다이어트 정보로 구독자를 100만 명 이상 모으신 유튜버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100만 유튜버니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면 제가 소개를 하지 않았겠죠? 이분들은 제일 경쟁이 치열하다는 다이어트 유튜버 시장에서 100만 명 이상의 선택을 받은 고급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와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의사, 교수 등 전문가들의 입김이 정말 강한 이 다이어트 정보 분야에서 말이죠. 이런 분들 보면 괜히 내 몸매와 비교되고 눈만 높아져서 오히려 다이어트를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걱정 마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다이어트 유튜버 172명의 알짜배기만 분석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쉽고 빠르게 살 빠지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런 다이어트 정보 영상을 보는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정보성 영상이나 강의 영상을 만들 때 유튜버들은 공통된 특징을 보입니다. 그건 초반 구독자가 적을 때 유료급 정보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푼다는 것인데요. 친구님들, 저 좋은 유튜브예요. 친하게 지내요. 하면서 힘 조절을 못하고 인생 갈아 넣은 정보를 많이 알려주죠. 저는 이제 막 구독자 500명을 넘었고요. 저도 그럼 지금부터 6개월 동안 밤잠을 설쳐가면서 찾고 정리한 내용을 모든 힘을 다 짜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자책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진짜 고생하면서 모은 정보거든요. 오늘 영상은 중년이 되면서 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 그리고 신체 나이가 40대인 20대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172명 전문가의 노하우를 한 방에 받아가실 거예요. 와, 40대가 되니 살 빼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가 몸짱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배만 좀 들어가고 움직이기 편할 정도면 되잖아? 헬스 PT도 받아보고 유명한 연예인 다이어트 운동도 따라해봤지. 근데 회식에, 모임에 살 빼려고 하면 왜 그리 약속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모두 다 모아 정리해봤습니다. 노하우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상세하게 나온 유튜버 분들이 172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와, 진짜 이거 보고 정리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보람이 있었던 게 성공한 방법은 다 비슷했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몸은 좋아졌는데 얼굴 살이 다 빠져서 10년 늙어 보이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바디 프로필 찍고 나서 20kg 요요 와서 다시 준비한다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근육량이 늘어나면 살이 빠진다길래 식단 안 하고 운동했더니 근육 돼지가 돼서 무릎 아프다는 분도 계셨고, 운동하면서 먹는 보조제 효과도 알려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를 다 정리해보니 5가지 큰 카테고리로 쪼갤 수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이어트 성공하는 법의 큰 원리는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을 알고 간다면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놓치고 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같이 172명 유튜버의 노하우를 보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바로 첫 번째는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는 건강을 해쳐서 요요가 오게 만든다 입니다. 이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해보신 여러 유튜버 분들이 초반 반짝 효과를 보았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안 좋아졌다고 입을 모아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 잘 계획된 영양 섭취와 꾸준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평생을 이렇게 굶으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소유님, 박용우 원장님, 모라클님, JJ 살롱 드피님, 용인 세브란스 병원 김용철 교수님, GPT님, 브로드 다이어트님, 이주화 영양사님, 마구페님, 팀키토님, 오징어 약사님, PT 서포터님 등 거의 모든 다이어트 유튜버들이 같은 말을 해주셨어요. 이걸 보시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시간 아깝게 하면서 나가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같은 유튜버인데도 그냥 굶어서 한 달 10kg 이상 뺐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런 분들 따라한다는 댓글도 많았고요. 그러니 이렇게 당연한 거지만 첫 번째로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의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다이어트 비밀 43가지의 저자 이준숙 원장님은 자신의 책에서 굶으면 내 몸을 망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신체는 필수 칼로리 이하로 음식을 섭취하면 비상상황이라고 인식한대요. 그때 몸에 지방을 더 많이 축적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지금 아예 굶는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다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단하시고
새롭게 식단을 짜보시기 바래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굶어서 살을 빼면 몸에 필수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보충되지 않거든요. 얼굴이 급 노화오는 경우 많이 보셨죠? 건강과 외모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더 살이 찌게 되는 굶는 다이어트는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근육량 증가의 장단점. 근육을 늘리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해 살이 더 잘 빠진다는 사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식단 관리가 없는 근육 늘리기로 단단한 근육돼지가 되었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아예 굶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양껏 먹으면서 운동만 하는 것도 건강한 체중 감량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식단 관리와 함께 근육량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분은 핏블리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 정보님, 흑자일스님, 보통 사람을 위한 운동 채널님, 근육토끼님, 트리거님, 박승현님 등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조선비즈의 건강뉴스에 따르면 근육 생성을 촉진하려고 먹는 단백질 보조제가 요산 수치를 높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는 극심한 고통을 주는 통풍의 원인이 되고 간과 신장 기능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단백질 보조제를 과다 섭취한 사람들의 통풍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예계 대표 몸짱이자 헬스 유튜버로 유명한 김종국 씨도 통풍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친구님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 좀 더 알아볼까요? 1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신 팀키토님은 다이어트를 할 때 오히려 단백질을 좀 줄여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서 대사가 떨어지기도 하고 섭취량에 대한 강박 때문에 과식으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적절한 식단 관리를 통해 내 몸에 알맞는 근육량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다이어트 기본 원칙. 사실 이 기본 원칙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다만 실천이 안 될 뿐이죠. 야식, 군것질, 배달음식 줄이기, 꾸준한 운동, 영양 밸런스 맞추기, 탄, 단, 지, 식이섬유 등. 운동했으니까 아까, 어제 적게 먹었으니까 등 자기 위로하면서 폭식하지 않기. 이런 거 다 잘 알고 계시죠? 알지만 힘드니까 더 쉽고 빠른 방법을 찾으시는데 그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기본 원칙 다 지키고 다른 방법을 추가할 수는 있지만 기본을 무시하고 약이나 수술로 다이어트를 하면 살도 잘 안 빠지고 몸만 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기본 원칙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유튜버님은 닥터리 이진봉 원장님, 건강과 운동은 과학이다님, 닥터 프렌즈님, 바라기 튜브님,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님, 살 빼주는 의사 오빠님, 하늘 건강법님, 몸짱이었던 박 원장님 등이 계십니다. 이 중 몸짱이었던 박 원장님은 저서 30대 다이어트는 달라야 한다 해서 기본 원칙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기본 원칙을 지침서로 가져가고 싶은 분들은 한 권 사서 비치해 두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조합해서 저만의 식단과 운동 루틴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저도 건강하게 5kg 감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친구분들께 제가 6개월 이상 공부하고 실험해서 효과 본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도움 될 것 같으시다면 지금 살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는 건 돈이 들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간헐적 단식과 운동. 많은 다이어터 유튜버들이 간헐적 단식과 운동을 병행하였다고 말하는데요. 그중 한 분의 수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2024년 1월 1일부터 16시간, 8시간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체중은 95kg, 키는 173이었어요. 하루 2끼를 양껏 먹되 16시간 공복을 지켰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했고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5km 걷기를 하였죠. 그 결과 13kg 감량에 성공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와, 정말 대단하시죠? 뭐지? 앞에서 굶는 것은 안 좋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건데요. 간헐적 단식과 그냥 굶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유튜버 살빼남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한의사 김희주님은 무엇이든 살 빼드립니다 라는 책에서 간헐적 단식과 무조건 굶는 것은 건강과 체중 감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무조건 굶는 것은 영양 불균형, 근육 손실, 지속 불가능, 생리불순, 면역력 저하 등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오지만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 세포 재생, 체중 감량 효과, 지속 가능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하는 방법이 비슷한 거 아닌가? 라고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건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방식의 차이점을 표로 보여드릴게요. 무조건 굶는 것은 모든 시간 참을 수 있는 만큼 금식을 하고 간헐적 단식은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죠. 영양 섭취 측면에서도
필수 영양소가 당연히 부족한 것과 정해진 시간에 충분히 섭취하는 걸로 다릅니다. 굶게 되면 탈모, 생리불순, 지방 축적 등 안 좋은 건강 문제가 나타나지만 간헐적 단식은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 개선, 세포 재생 등의 장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굶는 것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죠. 잠깐, 인내력으로 끌고 나갈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잠깐일 뿐입니다. 반면 간헐적 단식은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이상 시행하시는 분이 계시죠. 노아의 종말이라는 베스트셀러 저자인 하버드 의대 유전학교 교수 데이비드 싱클레어는 간헐적 단식을 수년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추천해 주신 유튜버님은 비스트렝스님, 히스토리님, 하오맘 앨리스님, 팀키토님, 의사치님, 리틀 약사님, 슈퍼휴먼님 등이 있으십니다. 간헐적 단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앤드류 후만 교수, 데이비드 싱클레어, 제이슨 퐁, 캠베리 박사 등이 극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용이 많이 길어질 것 같으니 나중에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구님들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허투루 알려드릴 수가 없죠. 5번째, 상식을 깨는 식이요법, 저탄고지. 저탄고지 식단은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는 방법인데요. 기존의 다이어트 상식인 지방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라는 개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죠. 이 식단은 최초 스웨덴에서 소아뇌전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환자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MBC 다큐 스페셜 지방의 누명이라는 방송에 나오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되었죠. 그 후 많은 분들이 저탄고지 식단을 시행하면서 건강과 체중 감량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내게 되었는데요. 저탄고지 식단을 추천한 유튜버님들은 팀키토님, 헬퀸님, 아놀드 홍님, 닥터밍TV님, 소유기님, 동네 친구 강남이님, 오늘의 하늘님, 이상한 다이어트님 등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내가 아는 의사는 저탄고지 하지 말라던데 상식적으로 기름이 들어가는데 살이 빠지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죠?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탄고지, 키토제닉 식단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주제죠. 이 부분에 대해 해외의 논문과 전문가의 의견을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시는 유튜버로 이상한 다이어트님이 계십니다. 캐나다 신장내과 전문의 제이슨 퐁 박사, 일본의 당뇨 전문의 에베 코치 박사, 미국 가정의학 전문의 캠베리 박사의 영상을 근거로 저탄고지의 유익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이상한 다이어트님은 본인이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다이어트 방법은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저탄고지를 시작하고 지금과 같은 멋진 몸매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저도 30대 잘못된 식습관과 가족력이 있는 당뇨로 비만이 오거나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는데요. 식탐이 많은 저로서는 칼로리를 제한하는 식단은 모두 실패했는데 오로지 저탄고지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어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이 저탄고지 식단은 우리 몸의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과 인슐린 저항성이죠. 인슐린의 분비가 활발할수록 체지방이 증가할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따라서 탄수화물을 제한하여 혈당을 낮추고 이를 통해 인슐린의 분비를 최소화하여 체지방의 축적을 막습니다. 또한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효율이 높아져 식사량 자체도 줄어들죠. 최종적으로 탄수화물을 안 먹어서 소진된 포도당과 글리코겐을 대체하여 지방을 원료로 하는 케톤을 사용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기초대사, 즉 숨쉬고 생각하는 모든 생명 유지에 지방을 사용하게 되어 빠르게 살이 빠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는 얼마 안 되거든요. 기초대사량이 하루 총 소모 에너지의 60에서 75%까지 차지한다고 해요. 따라서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에서 숨만 쉬어도 살 빠지는 체질로 변하는 거죠. 진짜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것도 말로만 설명드리면 감이 확 오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실제 그런 사람을 보여드릴게요. 수영의 박태환 선수는 잠만 푹 잤는데도 7.5kg이나 빠진 게 뉴스에 나오기도 하던데요. 우리도 이렇게 기초 대사량이 높은 체질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30대 초반 다른 방법이 없어서 과감하게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따라했는데요. 그 당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분들도 다른 식단에 다 실패하셨다면 저탄고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배불리 먹어도 살이 빠지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저탄고지 식단을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도 논문과 과학에 근거하여 탄탄한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추천하는 분과 비추천하는 분들의 주장을 하나씩 다 분석하여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친구님들이 시간과 건강을 낭비하면 안 되니까 대충 그렇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172명 유튜버의 노하우를 봐도
어떻게 할지 더 모르겠다 고민이 되시나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적용하고 실천하기는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가 다른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일단 머리에 넣어두시면 나중에 분명 나도 모르게 들었던 내용들을 실천하시게 될 것입니다. 일단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혹시나 이해가 안 된다면 잘 때 틀어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잠이 잘 오니까요. 저도 유튜브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정보들은 라디오를 듣듯이 계속 틀어놓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당신이 뭔데 이런 다이어트 방식이 좋다는 거야? 저는 30대 초반 잘못된 식습관과 가족력이 있는 당뇨로 인해 비만과 노화가 아주 세게 왔었는데요. 유튜브처럼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플랫폼도 없던 그 당시 살아남기 위해 공부하고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49세가 된 현재 나름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죠. 아닌 분도 있으시겠지만 돈, 인간관계, 명예 이런 것들은 건강과 젊음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더라고요. 우리 40, 50대가 청년에게 밀리고 노년에게 치이면서 힘들어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 지금 채널을 만들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이 채널 시작하기 전에는 구독자와 조회수 혈안이 돼서 조회수 노예로 지냈었죠. 마치 주식 시세 보듯이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 스튜디오 보면서 구독자 그래프만 보더라고요. 그런데 조회수 많아봤자 수입도 얼마 안 될 뿐더러 그렇게 욕심을 부리니까 제가 봐도 영상에 표시가 많이 나더라고요. 끊임없이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 조회수 욕심만 챙기다 보니 영상의 퀄리티가 오히려 점점 더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냥 내가 친구나 가족에게 건강 정보를 알려주려면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보통 유튜브를 시작할 때 자기가 잘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전 채널은 블로그, 인테리어 이런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진짜 좋은 정보를 드리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 제가 경험하고 잘했던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여기까지 지루한 제 소개를 들어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 하나를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획기적인 식단, 효율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통 다이어트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서 몸에 쌓이는 칼로리를 소비해야 하는 게 기본인데 이 모든 상식보다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친구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 말을 다르게 한다면 시청자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다이어트 비법만을 쫓다가 정작 제일 중요한 나 자신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기준은 나에게 잘 맞아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따라하기 쉬운 직장에 다니고 있어야 하고 저탄고지가 진짜 좋다 하더라도 내가 임신을 했거나 당뇨가 있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비법이 시작이에요.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스탠퍼드대 뇌과학 교수 앤드류 후브만. 비만 전문의 카일 질렛. 마크 하이먼 박사의 영상을 잠깐 보고 가시죠. 이처럼 사람마다 딱 맞는 다이어트 비법은 다 다르고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방법을 따라할 때도 나의 직업과 처한 상황에 맞는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봐야 하죠.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법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다 보면 계속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먼저 될 때 저의 행복은 의식하지 않아도 따라올 거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 제 점수가 궁금해지네요. 친구님들, 지금까지 영상의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점수로 한번 댓글을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알림이 한 분이라도 온다면 너무나도 기쁠 것 같아요. 저도 제 고정관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죠? 앞으로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고마우신 친구분들의 생활 방식과 연령대에 따른 특성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의 사람이에요. 친구분들과 소통하면서 더 즐거운 인생을 사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실 친구분들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지금 바로 알려드릴 소중한 꿀팁이 떠올랐는데요.
저랑 같이 운동하시면서 3개월 만에 30kg 빼신 여성 회원님이 계셨거든요. 살이 안 빠져서 위절제술까지 받으셨던 분인데 다시 요요가 와서 엄청 힘들어했던 분이죠. 우울증까지 오셨다고 그래요. 이분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목숨 걸고 지킨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을 위해 앞에 보이는 영상에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